아버지, 죄송해요. 알려주신 5천만 원 때문에 저희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평생 자산을 지켜드리는 절세의 정석, 인생곡간 세무사입니다. 방금 보신 문구,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분이 제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각색한 겁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 하지만 세금에 대한 단 하나의 오해 때문 오히려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부담으로 남게 된 안타까운 사례였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다던데? 가족끼리인데 설마 문제되겠어? 바로 그 막연한 믿음이 나중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이 되어 우리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상속과 증여는 좋은 마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식이 동반되어야만 비로소 사랑으로 온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집중하신다면 잘못된 상식 때문에 소중한 재산을 잃는 최악의 상황은 반드시 피할 수 있다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절대 취소할 수 없는 현금 증여. 케이스 1. 아들에게 5천만 원 송금 후 없던 일로 하자고?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업 자금 5천만 원을 계좌이체해주고 증여세 면제 한도 내이니 성실하게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이 돈을 다시 아버지 계좌로 돌려받았죠. 줬다가 바로 돌려받았으니 증여가 아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등기를 말소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다릅니다. 내 손을 떠나 상대방 계좌에 꽂히는 순간 법적으로 증여 행위는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이걸 돌려받는 행위는 증여의 취소, 반환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새로운 증여를 한 것, 즉 역증여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 전산에 남은 아버지 아들 5천만 원 증여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향후 10년간 유령처럼 따라다닙니다. 만약 아버지가 증여 후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우리 세법은 이 5천만 원을 사전 증여 재산으로 보고 원래의 상속 재산에 강제로 합산시켜버립니다.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합산과세 규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아버님의 상속 재산이 10억 원, 상속인은 아들 한 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케이스 A 사전 증여가 없을 때 상속 재산 10억 원, 상속 공제일괄 공제 5억 원, 과세 표준 5억 원, 산출세액 20% 세율 적용 후 누진 공제 9천만 원. 그런데 5년 전 증여했던 5천만 원이 합산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케이스 B 5천만 원 사전 증여 합산 시 총 상속재산 10억 5천만 원, 상속 공제 5억 원, 과세 표준 5억 5천만 원, 산출세액 30% 세율 적용 후 누진 공제 1억 850만 원. 단지 현금 증여는 취소가 안 된다는 사실 하나를 몰랐을 뿐 1,850만 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30억을 넘어 50% 세율 구간에 이 5천만 원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 2,50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제발 현금 증여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확신이 없다면 절대 먼저 신고부터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함정, 효심이 부른 참사, 세대 생략 상속. 요즘 노노상속 시대가 되면서 정말 문의가 많은 부분입니다. 90세 할아버지가 60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줘봐야 아들도 곧 상속을 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손주에게 갈 재산, 중간 단계 아들을 생략하고 바로 주면 세금을 한 번만 내니 이득 아니냐는 논리죠. 일리 있는 말 같지만 세법은 이를 조세 회피 시도로 보고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바로 세대 생략 할증 과세 제도입니다. 세대를 건너뛴 대가로 원래 내야 할 상속세의 무려 30%를 벌금처럼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만약 상속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고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할증률은
40%까지 치솟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와닿지 않으니 숫자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20억 원이고 상속인은 아들 60대과 손주 30대라고 가정해보죠. 케이스 A 정상 상속 할아버지 아들. 상속 재산 20억 원. 상속 공제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등은 제외하고 단순 계산 5억 원. 과세 표준 15억 원. 산출세액 40% 세율 적용 후 누진 공제 4억 4천만 원. 케이스 B 세대 생략 상속 할아버지 손주. 상속 재산 20억 원. 상속 공제 5억 원 손주는 직계비속이지만 자녀가 아니므로 공제 적용이 복잡해지나 일단 동일하게 과세 표준 15억 원. 기본 산출세액 4억 4천만 원. 세대 생략 할증 30% 4억 4천만 원. 30% 1억 3,200만 원 추가. 최종 납부 세액 4억 4천만 원 1억 3,200만 원. 5억 7,200만 원. 보이시나요? 아끼려다가 오히려 1억 3,2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물론 아들의 재산이 워낙 많아 상속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나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세대 생략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불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세 번째 상식 가족 간 돈거래, 증여세 피하는 법. 케이스 3. 아들 집에 부모님이 전세로 동생에게 사업자금 빌려주. 가족끼리 돈거래는 하는 게 아니다라는 옛말이 있죠. 세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의 금융거래를 항상 예의주시합니다. 하지만 원칙만 지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전세계약과 금전 대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족 간 전세계약. 자녀 소유의 집에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문제 없습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은 목숨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적정 시세 준수.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가 5억인데 1억에 계약한다? 국세청은 그 차액 4억 원을 증여로 봅니다. 세법상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반드시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자금 이체 계약서만 써놓고 돈이 오가지 않으면 100% 가짜 계약으로 봅니다. 반드시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전세 보증금 명목의 이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2. 가족 간 금전 대차 돈 빌려주기.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동생에게 사업자금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해보죠. 세법은 무상으로 돈을 빌려줘서 얻게 된 이익이자를 증여로 봅니다. 적정 이자율 4.6% 세법상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3억 원을 빌려줬다면 연간 1,380만 원 3억 4.6%의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수령 언제까지 얼마를 빌리고 이자는 연 몇 %로 하여 매달 며칠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받은 계좌 기록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로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꿀팁 조건 모르면 못 받는 동거봉양 비과세. 케이스 4. 결혼 후 부모님과 20년째 동거, 집 팔 때 비과세 될까?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이때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은 1주택으로 간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12억 원까지를 주는 제도가 바로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입니다. 효도를 장려하기 위한 좋은 제도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함정이 바로 합가 시점입니다. 이 혜택의 전제 조건은 각각 독립된 세대를 유지하던 자녀와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쳤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할 때부터 부모님과 한 집에서 계속 살았던 경우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가해서 따로 살다가 부모님의 연세가 드셔서만
60세 이상. 봉양이 필요해져 다시 세대를 합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같이 살고 계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팔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세대 분리 후 재합가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작정 주소만 옮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따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히든카드 상속 재산이 아닌 줄 알았던 생명보험금. 케이스 5. 아버지가 남긴 사망보험금 3억. 당연히 내 돈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대부분이 놓치는 히든카드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본인을 피보험자로, 수익자는 아들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들은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 상속세와 관련이 있을까요? 정답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이니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법은 다르게 봅니다.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누가 냈는가? 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망한 아버지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다면 그 보험금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 간주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어 다른 재산들과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3억 원이 추가되면 상속세율 구간이 바뀌면서 수천만 원의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계약 당시에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되 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들로 하고 아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납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의 원천이 아들의 돈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뒤를 내다보는 최고의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오늘 5가지 함정 어떠셨나요? 현금 증여, 세대 생략, 가족거래, 동거봉양, 그리고 생명보험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지점들에 얼마나 큰 세금 폭탄이 숨어 있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태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최소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오늘이 바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시작할 최적의 날입니다. 1. 현금 증여 절대 취소 불가. 10년 합산과세에 덫을 피하라. 2. 세대 생략 30% 할증 과세. 효심이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3. 가족거래 차용증과 이자. 명확한 기록만이 증여세를 막는다. 4. 동거봉양 따로 살다 합가 조건. 모르면 수억 원 비과세 놓친다. 5. 보험금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라. 상속세의 히든카드. 절세의 시작은 정확한 진단과 상담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의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